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 12편으로 저와 함께 할 내용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송금한 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내가 송금을 하고 실제 일어난 상황은 관계보호법령이나 규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어느 기관을 믿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꾼 처벌보다는 피해금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기 조직이 요구한 앱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깔았을 때는 모든 통화와 문자가 사기꾼 조직에서 가로채기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로채기가 무슨 뜻이지요? 가로채기를 당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경찰청, 검찰청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것 모두 자체가 범죄 조직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로채기한 사기 조직 조직원들이 경찰관, 수사관, 검사, 금융관 직원, 금감원 조사역 등을 대역하면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단한 전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앱이 깔리지 않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인 1332에 전화하면 모든 상담 직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RS 연결을 기다리거나 계속 다시 전화하다 보면 지연 인출 시간 30분은 지나가고 전화 예약 대기 번호를 눌러서 예약해 놓으면 2시간이 지나서야 회신 전화가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금감원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사기꾼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피해 회복 받을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고 피해 회복 불가능 상황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 업무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호 업무는 당사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 업무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급정지 후 환급 절차 기간 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의 환급 절차 진행은 즉시 중단되고 보완 절차인 당사자 간 소송으로 즉시 유관됩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하면 어떤 도움이 되지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전화하면 수사기관은 법인을 잡아주는 곳이지 피해자에게 사기당한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다 보면 지연 인출 30분 그냥 지나가고 그나마 지연 이체 3시간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사기꾼을 잡고 형사재판으로 통보를 주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해서 배상금을 받는 것을 결정을 받아도 사기꾼 대부분이 본인 명의 돈이었기 때문에 회복받기는 곤란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향으로 결코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기꾼에 악용된 관계 법령 개정은 무엇 뜻이지요? 2018년 3월 김관영 국회의원 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관계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악용한 것이죠. 사기로 편취한 자금의 세탁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를 정당 거래로 이의 신청하여 환급액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악용했습니다. 계좌 명의들은 지급 정지 기간에 자금을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기회를 아주 많이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소면 피해자를 2번 울리는 법률 개정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서면 피해자는 모든 재산을 사기당해 소송을 수행할 돈이 없고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돈이 많은 업체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기는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청와대나 국회에 대한 청원은 피해금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금융감독원의 업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청와대의 청원은 100명 이상의 연설을 받아야 하고 청원한 내용에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표시해야 답변합니다. 국회 정책 청원을 하면은 소기의 경위가 되므로 차라리 1인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 가면 보이피싱 방지 우수 기관 편의점도 보여준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최고 목적은 자기 은행 고객 이익과 이윤 추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기꾼도 사기 공범도 자기 금융기관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금을 송금받은 자가 자기 은행의 큰 손이라면 대부분 은행이 그들의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 서류를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정상 거래로 입증된 거래 내용만 해지해주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정상 거래로 인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거나 피해 구조원이 누구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각종 개인정보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대부분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개인정보란 명목을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기꾼이 이체한 같은 계좌에 몇 명의 피해자가 걸려 있는지,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배분된 총액과 각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든 정보를 차단해서 서민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조차 침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해서 직접 자금을 사기치한 세 가지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 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